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요 우리요 영어의 영자도 모르시는 분이더라도 한국에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또 뉴스를 보고 살아가신다면 요 정도 단어는 꼭 아셔야 될 것 같다라는 단어들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강의 자료 띄워볼까요? 강의 자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아주 쉬운 단어들로 오늘 구성이 되어 있어요. care, contact, take, head, live, place, exciting, cover, position, window까지 총 10개 단어를 여러분이랑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늘 그렇듯 말씀드리지만요. 요건 이제 영어 수업 아닙니다. 그냥 이런 단어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 또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대화하다 보면 외래어를 정말로 많이 섞어서 쓰지요. 그거 새로 나오는 말들 또 기존에 있었던 말들 새로 알아두지 않는다면 점점 뒤처지고 점점 소외될 수 있으니까요. 집안일 하시면서 또 간단히 운동하시면서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처음에 같이 알아볼 단어는요. care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care가 영어로 우리가 뜻을 보면은 돌봄이라든지 보살핌, 내지는 어떤 걸 상관하다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우리나라 말에서 쓰일 때는 이 상관하다라는 말은 거의 안 쓰이고요. 보통 어떤 걸 돌보고 보살피는 것으로 쓰거든요. 밑에 보면요. 제가 여러 가지의 단어들을 가져다 놨어요. 첫 번째 보면 health care라는 단어가 있죠. health care 뭡니까? health 말 그대로 건강이에요. 건강을 care, 관리하는 것, 건강을 돌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헬스 케어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만큼 엄청나게 큰 업종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 헬스장 이것도 일종의 헬스케어가 될 수 있겠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 먹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내 혈당을 체크하고 혈압을 체크하는 또 의료기기 같은 것들도 다 헬스케어 산업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는 거 헬스케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피부 관리하는 거 있죠. 그거는 스킨케어라고 하는데요. 스킨 하면 피부. 사실 이제 이 스킨 하면 껍데기거든요. 원래 껍데기, 동물의 피부, 가죽도 스킨이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가 껍데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대부분 다 스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람 껍데기를 우리 보통 스킨이라고 하고요. 우리 이제 세수하고 나서 아니면 나갈 때 선크림 바르는 거, 샤워하고 나서 바디로션 바르는 거, 이 모든 걸 통칭해서 스킨 케어라고 하죠. 스킨, 피부를 케어. 돌보고 보살피는 거예요. 마치 헬스 케어 하듯이요. 그 밑에 보면요. pet care라는 말이 있는데요. pet. 이거 PET, pet 뭐냐면 애완동물을 pet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새 주변에 보면은 저도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었던 적이 되게 자주 있어가지고 크고 나니까 엄마가 강아지를 이제 잘 안 키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와서 따로 이제 살면서 결혼하고 나서 살면서 지금 강아지 키운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요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고양이 같은 것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아지들, 고양이들 케어해주는 거, 이런 거 펫 케어. 그 밑에는요, 홈 케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집을 돌보는 걸 얘기하겠죠.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서 집에 어떤 관리 같은 것들 이야기 다 합쳐서 홈케어라는 말 쓰고요. 또 굉장히 산업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라이프 케어라는 거 있어요. 라이프 하면 뭡니까? 인생, 삶이에요. 삶, 그죠? 그래서 인생을 돌보고 보살펴준대요. 약간 느낌이 이 라이프 케어 하면 보통 보험회사 자주 떠오르실 텐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라이프 케어라고 했던 게 보험업계에서 좀 많이 쓰였던 용어인 것 같아요. 지금이야 20대지만 나중에 나이 들으셔서 아프셨을 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인생에 대한 보장, 라이프 케어였는데, 요게 이제 이 라이프 스타일이랑 라이프 케어라는 단어가 다른 산업계로도 막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즐겁게 살지, 또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삼성케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건 그런 거죠.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게 워낙 고가다 보니까 삼성에서 나온 노트북을 살 때 삼성케어에 가입하면 이게 고장났을 때 약간 보험처럼 보장해주는 요런 것들 케어라고 쓰고요. 그 밑에 보면 케어 너무 많아서 제가 많이 써놨거든요. 탄력 케어, 두피 케어, 덴탈 케어. 덴탈 케어는 이제 이 건강이겠죠. 주름 케어, 잡티 케어, 오바마 케어까지 써놨어요. 말 그대로 탄력은 이제 피부의 탄력, 두피는 머리, 두피 케어고요. 덴탈, 주름 케어, 또 잡티 나셨으면 잡티 케어, 오바마 케어는
그거죠. 미국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그 의료보험 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좋은 데서 구하지 못하면 개인이 의료보험을 들려면 어마어마하게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못 사는 사람들 너무 부담이 크다라고 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던 거 오바마 케어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펴주는 것들 케어라고 이야기한다. 알아두셨죠?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contac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contact는 우리 보통 이제 어떤 거 연락하다 할 때 contact 내지는 이 연락하는 게 사실은 예전에 전화기 시절에 내가 딱 이야기를 하면 그 전화 신호가 전기선을 타고 쭈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가서 상대방 전기선에 툭 닿아서 이야기가 되는 거였죠. 네, 그런 것처럼 원래는 뭔가 접촉하는 걸 contact라고 했어요. 네, 전화해서 연락하는 거 아니면 뭔가 접촉하는 걸 contact라고 했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뭐 전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예전에 영화 같은 것들이나 드라마 보면 야, 사람들이 저렇게 서로 감염병 걸릴까봐 감기 걸릴까봐 두려워하지도 않고 3, 4, 5 모여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막 방송국에서 박수치고 웃고 침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 보잖아요. 그런 건 컨택트예요. 누군가와 접촉해 있는 거. 근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 이 외래어 시간에서도 배웠지만 언택트라든지 온택트라는 말도 많이 나왔었죠. 이 언은요 보통 단어 앞에 붙어서 어떤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공정 앞에 불 딱 붙이면 불공전, 그죠? 뭐 셀 수 있다 가산 앞에 불자 붙이면 불가산, 셀 수 없다. 가능 앞에 불 붙이면 불가능, 이런 것처럼 영어 앞에 un 붙이면 이제 반대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컨택트 앞에다가 on 붙여가지고 언택트는 이제 안 만나는 거, 사람끼리 접촉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였죠? 온택트라는 말 나왔죠.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 저도 옛날 때 이제 친구들이랑 그 송년회 할 때 줌 다 켜놓고, 그죠? 화상으로 친구들이랑 송년회 했던 기억도 나는데, 뭐 온택트라는 말도 만들어졌고요. 그 밑에 보면 이 컨택트가 들어가는 말 중에 eye contact라는 말이 있어요. eye는요 눈이고요, 컨택트는 접촉이에요. 저는 사실 사람이랑 둘이 이야기를 할 때 눈을 계속해서 마주치는 걸 조금 힘들어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눈 마주쳐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어른이랑 얘기할 때 딱 의견이 충돌했을 때 눈을 탁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면 어디다가 눈을 이렇게 불알이냐고 막 그런 얘기도 있고, 어디 눈을 똑바로 치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는 아마 관념적으로 높은 사람이랑은 이야기할 때 눈을 좀 공손히 내리깔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문화였죠. 저도 어릴 때 그런 시대에서 자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양 애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걔들은 눈을 너무 계속 보는 거예요. 좀 부끄럽게. 이게 이제 연인 간에도 눈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좀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하고 좀 간질간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는데, 그냥 남자예요. 친구예요. 근데 자꾸 눈을 계속 쳐다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계속 쳐다보려고 노력은 해도 그게 안 돼요. 자꾸 이쪽을 보게 되고 저쪽을 보게 되고. 그래서 여전히 저도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오랜 시간 대화하는 게 조금 많이 서툰 편이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 마주치고 얘기하자면 보통 이제 여기 콧잔등이라든지 뭐 아니면 여기 인중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눈을 마주치는 거 우리 eye contact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 눈 나쁘신 분들 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렌즈 눈 안구에다가 이렇게 탁 붙이는 거 뭐라고 하냐면 컨택트 렌즈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네, 컨택트가 접촉이에요. 눈 안구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얘가 딱 눈처럼 생겼네요. 눈 알이 이렇게 있으면 안구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렌즈를 탁 붙여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거 컨택트 렌즈라고 합니다. 그 밑에 기사들 좀 보자면요. 그죠? 이 화상회의 하는 거기서 줌 컨택트 센터를 출시했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줌을 좀 해봤고 1인 가구 컨택트 산업에 주목해야. 주식시장에서 이런 얘기 한대요. 이제 코로나 다 풀려가니까 컨택트 산업에 주목해야 된대요. 자, 언택트 산업이다, 온택트 산업이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잘 마주치지 않게 해주는 것들이 막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다가 이제 컨택트 산업에 주목해야 된대요. 컨택트 산업은 뭐가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보자면 저도 이제 코로나 터지고 영화관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도 볼 거고요. 공연도 관람을 할 것이고 또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여행도 다닐 겁니다. 지금 보면 벌써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몇 나라에서는 한국인들 들어가는데
전혀 가서 격리 없고 그 나라에서 와도 격리 없는 상태가 벌써 됐대요. 그래서 뭐 여행산업, 항공산업 같은 산업들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 컨택이란 단어가 제가 이제 위에다가도 막 언택트, 컨택트, 뭐 온택트 많이 설명드렸지만 그 누군가와 연락하고 접촉하다라는 말로 아래처럼 쓰입니다. 대학원 연구실과 컨택하기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연구실에 연락해 보는 거예요. 연구실이랑 뭔가 접점을 찾아서 연락해 보는 거고요. 야, 김 과장한테 누가 연락할래 하면 제가 컨택할게요. 제가 그 업체 컨택해 볼게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랑 다 연락해 본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너무너무 진짜 많이 쓰이는 단어죠. 테크라는 단어고요. 과학기술이란 뜻입니다. 그 밑에 제가 첫 번째 줄에다 이렇게 써놨네요. 테크는 technology라고 써놨습니다. 이거는요. technology라고 하면 이제 과학기술 이야기하는데 이 technology가 너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테크놀로지에서 놀로지 뒤에다가 버리고 테크만 씁니다. 그래서 이 테크는요, 간단하게 여러분 기술이다 알아두시면 돼요. 밑에 볼까요? 비대면, 푸드테크 기술 협력한대요. 이게 점점 비대면이 되고 또 인건비도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푸드테크라는 게 발달한대요. 푸드테크, 푸드 음식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음식을 만드는 기술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라기보다는 사실 이 푸드테크가 음식을 가지고 하는 요식업에 관련된 기술이 되겠죠. 제 사무실이 여기 지금 합정, 홍대 이 젊은이들 많은 지역에 있는데 요 동네는 가면 있잖아요. 어떤 걸로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하는 식당도 꽤나 있지만 정말로 그 키오스크 있죠. 가서 직원은 주방에 있어요. 직원 없이 그냥 뚝뚝뚝뚝뚝뚝뚝 눌러서 결제하기까지 하는 곳이 훨씬 더 많은 기분이에요. 그게 이런 시류가 또 이렇게 그 푸드테크 활용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뭔가 그런 걸로 주문을 한다라든지 뭐 손님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빈자리를 안내해 준다라든지 이런 음식 기술, 음식 판매하는 데 관련된 기술 푸드테크라고 하는 것 같고요. 어떤 뭐 교육회사가 에듀테크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에듀테크는 뭘까요? 우리 교육이 education이에요. 거기에다가 technology 붙인 거예요. 교육 기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교육 기업들 같은 경우도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기업 A 기업이랑 B 기업이 있어요. A 기업에서 그냥 강의만 해요. 그리고 B 기업에서는요. 강의를 하는데 뭔가 기술을 좀 접목했어요. 뭐 비대면 어쩌고 저쩌고 뭐 메타버스 어쩌고 저쩌고 접목하면 기업 가치가 진짜 막 크게 10배도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 에듀테크가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관련된 산업 어떻게 하면 교육을 조금 더 효과적이고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시킬 수 있을지 관련된 연구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EU 유럽에서요. 미국 빅테크 겨냥 초강력 규제를 한다는 뉴스도 나와 있더군요. 빅테크라고 하면 무슨 테크일까요? big 큰 테크, 기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이버라는 회사가 있지만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구글을 제일 많이 써요. 그죠? 인터넷에 접속하면은 구글이고요. 휴대폰은 미국, 그러니까 구글도 미국 거죠. 또 휴대폰에서도 삼성 핸드폰에는 그것도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애플 핸드폰에는 애플에서 만든 애플 이제 OS가 탑재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쓰는 컴퓨터 또 휴대폰 이게 다 이제 미국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EU에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유럽 사람들이 아니 얘들 돈은 유럽 사람들 돈 다 버는데 우리나라가 이 뭐 과세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이제 규제의 칼날을 꺼냈다. 글로벌 펫테크 시장 공략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펫은요. 네. 애완동물이에요. 애완동물과 관련된 기술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요새는 그냥 모든 산업에 테크 다 붙여요. 나중 되면은 뭐 간장 테크, 고추장 테크도 나올 정도로 이 테크 붙이면 기업 가치가 막 상승하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어그테크라는 거 있는데 참고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그테크는 그 어그리컬처라고 해서 이제 농업이죠. 이런 데야말로 진짜 기술이 접목이 돼야겠죠. 농업 기술에서 막 자동으로 물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그컬테크도 있고요. 뉴로테크는 이제 뇌과학 관련된 기술. 핀테크는요. 파이낸스랑 테크 붙은 거예요. 그래서 파이낸스 재무 관련된 테크, 스포츠 테크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있고요. 마지막에 제가 그 선수는 정말 테크닉이 좋아라는 말 우리 가끔 이야기하는데 이 테크랑 비슷한 거죠. 테크닉 하면 이제 뭐 잔기술
또 어떤 걸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노하우와 기술 같은 거 우리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이 테크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 보면요. 영어 신생아 과정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림이 하나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친절한 영어 교실을 런칭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7권의 책으로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하는데요. 여기 1권에 보면 1권에는요. 영어 읽는 법을 한 권을 다 다뤘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영어 읽는 법 이렇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곳 여기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영어 읽는 법, 그러니까 ABC 모르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영어 중급자 레벨까지 달성하실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과정이 아주 알차게 잘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영어 신생아라고 해서 달걀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도 배울 수 있고 영어는요. 또 온라인에 다른 유명한 사이트들 많이 있는데요. 그 사이트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여기에서 이해 못 하셨는데 친절한 영어 교실 들으시고 나서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니까 내가 영어 처음부터 공부해봐야지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요. 친절한 영어 교실 네이버에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 밑에 댓글 창에도 써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39만 9천 원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어 공부하실 분들은 꼭 여기서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는요, 여러분이랑 같이 had라는 단어 알아볼 거예요. had, 이지쌤, had 너무 쉬워요. 네,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 had가,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영역에 쓰이고 있거든요. had 하면요, 머리라는 뜻이에요. 영어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요, HEAD라고 하는 이 단어 딱 보시면서, 이게 head로구나 라고 좀 읽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머리이다 보니까 어떤 지역 내지는 어떤 부서, 어떤 회사에 책임지는 책임자를 head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의 맨 윗부분을 head라고도 하기도 해요. 한번 볼까요? 우선 우리 그 신체 부위인 머리가 들어가는 거 보면 headset 내지는 headphon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headset은요? 네, 헤드셋, 헤드폰 두 개 다 비슷한 거예요. 머리 위에다 이렇게 딱 써가지고 전화하거나 음악 듣거나 하는 거 헤드셋이나 헤드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밑에 보면요.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이라고 있어요. 자, 헤드라인 들으면 어떤 느낌이죠? 머리 위에 있는 헤드, 줄. 그죠? 우리 보통 이제 헤드라인이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9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9시 뉴스에 주요한 항목의 제목들만 쫙쫙 읽어주죠. 그런 것들 우리가 헤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앞쪽에 머리 쪽에 나올 만한 녀석들 헤드라인이라고 하고요. 헤드라이트가 너무 밝아서 GM이 70몇만 대라는 차를 리콜한다고 해요. 리콜? 불러다가 고쳐주는 건데요. 이 헤드라이트가 뭡니까? 자동차에서요. 자동차의 머리 쪽에 달려있는 이렇게 해서 그죠? 앞에 있는 한국말로 하면 전조등이 맞죠? 전조등 앞에 있는 라이트를 헤드라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헤드와 샤프트의 완벽한 조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골프채 얘기예요. 골프채도 딱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뾰족한 그냥 막대기에다가 위에 뭐가 좀 달려 있죠. 이거 우리 뭐라고 해요? 이거? 요거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죠? 요게 이제 헤드라고 하고 여기 달려있는 이제 요 짝대기를 샤프트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머리처럼 달려있는 거 헤드라고 하는구나. 또 어디 보면 어느 축구 코치 하는데 골프 코치 하는데 야구 코치 하는데 헤드 코치의 이력사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드 코치는 뭘까요? 그러면 네, 거기 코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코치들 중에서도 머리가 되는 사람, 제일 윗 코치를 헤드 코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좀 참고치 알아두셔도 되는데 차량에 보면 Head Up Display라고 있어요. HUD가 있는데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그 운전할 때 속도를 자주 체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60km 넘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60km인지 아닌지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속도계 보려면 앞에 보고 있다가 밑을 내려봐야 돼요. 그죠? 헤드가 다운됩니다. 근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 창문에다가 내가 몇 킬로인지 또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몇 킬로인지 궁금해도 그냥 창문 보면 돼요. 머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걸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또 화이트 헤드, 블랙 헤드란 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코나 피부 같은 데 끼는 요런 것들 말하고요. 와이드 헤드, 가그린이 칫솔을 출시했대요. 자, 와이드 헤드는 뭘까요? 와이드는 넓은이고 헤드는 머리예요. 칫솔 딱 보면 어때요?
칫솔도 이렇게 있고 머리가 있죠. 아, wide 넓은 그 칫솔 닦는 면이 넓은 거구나.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에서는요. live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 이 단어를 읽을 때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방법은요. live라고 읽는 방법이 있고요. live라고 읽는 방법도 있어요. 둘 다 맞아요. 다만 뜻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live라고 하면 어떤 가수가 하고 노래를 부를 때 노래 틀어놓고 입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부르는 거 라이브라고 하죠. 또 생방송 같은 것도 이제 여기 위에 보면은 라이브라고 써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형용사로 쓰였을 땐 라이브라고 쓰고요. 살아있는 이라는 뜻으로 써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 내가 여기 살아요. I live here. 나 여기 살아요. 그죠? I live in Seoul. 나 서울 살아요.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 live는 살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live라는 말을 한국말로 쓸 때는 잘 안 쓰고 거의 다 live라고 씁니다. 뭐 어떤 가수가요, 라이브 같은 립싱크래요. 뒤에다 노래 틀어놓고 막 노래 불러요. 근데 너무 잘 따라한다 이거죠. 그래서 라이브 같은 립싱크, 생방송 연예가 중계 라이브. 뭡니까? 생방송이라는 거예요. LG 트윈스라는 야구 구단이요. 두 번째로 유튜브 라이브를 했대요. 유튜브 라이브 뭡니까? 저도 해본 적이 한번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딱 촬영을 하면 그게 동시간으로 전 세계에 있는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송출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지쌤 라이브 방송 안 하세요?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기는 한데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시간대에 제가 세팅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조금은 아직은 좀 부담이라서 잘 안 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라이브 방송 전성시대라고 나와 있어요. 뭐 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TV라는 것도 있죠. 거기 가서도 뭐 라이브 방송 너무너무 많이 하고 막 별풍선도 보내주고 뭐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생방송이다. 신세계 라이브 방송 누적 뷰가 1000만 뷰를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친절한 대학에 있는 영어 강의는 몇 뷰가 넘는지 아세요? 6천만 뷰가 넘었습니다. 6천만 뷰가 넘었고 엄청나게 많이들 봐주셨고 네이버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걸 판매한대요. 요새는요 저기 우리가 상점에서 물건 팔다가 이게 홈쇼핑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 친절한 영어 교실 하면서 홈쇼핑에 한번 들어가 봐야지 하고 홈쇼핑 알아봤는데 홈쇼핑의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높아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제 가보고 싶기는 한데 가는 봐야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데 너무 높은데 이 홈쇼핑에 이어서 지금은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해서 하는 라이브 커머스, 이 커머스는 이제 뭐 물건 사고 파는 거 커머스라고 하는데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그 성행하고 있고 성행이란 말보다 확대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라이브 커머스를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쓸 것으로 예상돼서요. 요새 이제 홈쇼핑 업체들도 라이브 커머스 한다고 아주 그냥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홈쇼핑 하시는 분들이 라이브 쇼핑에서 성공할지 그건 사실 물음표이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라이브라는 단어 저랑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는요 plac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place는요 그냥 영어 쓸 때도 어떤 장소예요. 장소. 뭐 예를 들면 여기 내 장소야, 내 집이야, my place 해주시면 그냥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라는 말 place라는 거 많이 쓰는데요. 이 place보다 더 많이 쓰는 말이 이 place 앞에 hot, 뜨거운이라는 말 붙여서 쓴 hot place를 참 많이 씁니다. 밑에 기사 한번 볼까요? 낡은 건물을 hot place로 탈바꿈했대요. 자, hot place, 뜨거운 장소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서 뜨겁다. 이 핫플레이스를 또 줄여서 핫플이라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 밑에 보면요. 가로수길 핫플에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대요. 이 팝업 스토어는 뭐냐면 여러분 인터넷이나 휴대폰 같은 거 하다 보면 가끔 휴대폰 딱 떴을 때 알림이라든지 공지 같은 게 빵 하고 뜨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팝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가게이긴 가게인데 뭐 어떤 장소에서 일주일만 아니면 하루만 뭐 아니면 한 달만 마치 인터넷 광고 빵 뜨는 것처럼 잠깐 빵
하고선 사라지는 걸 팝업 스토어라고 합니다. 저희 친절한 영어 교실을 하면서 제가 사실 정오의 사서함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셨고, 또 그게 사실 저한테도 만드는 것도 즐거웠고, 또 경제적으로도 꽤나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이제 그만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 친절한 영어 교실을 판매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만을 뒀고, 그 이후에 이제 정오의 사서함 그만두고 제가 이 친절한 영어 교실 인터넷에다가 광고를 참 많이 올려보고 있어요. 뭐 네이버에도 광고 올려봤고요, 밴드, 카카오톡, 뭐 다음 이런 거 하면서 광고 올리면서 광고비를 지출했을 때 이게 구매로 전환되는지 이런 거 막 체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엄청 또 인터넷으로 그냥 광고만 한다고 팔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데 가서 팝업 스토어를 좀 열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제 저희 직원이 오늘 저기 홈플러스 저기 가가지고 하는 거 지금 이제 보러 갔는데, 어쨌든 팝업 스토어처럼 뭔가 이제 잠깐 가서 이제 실제로 가서 거기 지나다니시는 분들께 이 친절한 영어 교실 책도 보여드리고 어떤 분한테 좋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고 좀 판매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도 이거 들으시다가 이렇게 팔면 좀 잘 팔리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한테는 아주 정말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저 믿고 좋아해 주시고 제 영어 강의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거의 다 사실 만큼 사신 것 같아요. 이제 아예 절 모르시는 분들께도 좀 판매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보니까 대부분 40대, 45세 이상의 여성분들 판매가 가장 많았어요. 뭐 한 여성분들이 8분 사시면 남성분 한 2분 정도 사신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모여 계시고, 또 공부에 대한 열망도 좀 있으신 분들께 좀 판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동네에서 교육하는 곳, 또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 같은 것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백화점이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설명드릴 수 있는 곳들을 좀 찾아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일단은 한 번씩 다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씩 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아이디어 쓰시면 좋을 것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유튜버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원주 소금산 그랜드 밸리. 이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 아닙니까? 그 무슨 이렇게 출렁다리 같은 거 만들어진 거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역시나 핫플레이스라는 단어 썼고요. 그 밑에 소비자를 사로잡은 서울 힙플레이스는 이라고 물음표 있어요. 자, 여러분, 핫플레이스도 있고 힙플레이스도 있습니다. 힙은 뭐예요? 엉덩이, 힙.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밑에다가 HIP, 힙하다라고 써놨는데요. 이 힙하다라는 표현 예전에 그 외래어 수업할 때 여러분이랑 같이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개성과 감각 있고 최신 유행하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서 딱 갔는데 여기 엄청 세련됐어요. 요새 되게 젊은 감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힙하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뭐 입고 야 요새 이거 모자 썼어요. 딱 이상하게 생긴 모자 썼어요. 요새 이거 되게 힙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최신 유행의 세련된 것들 힙하다라고 얘기하는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밑에 또 뭐 플레이스 써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는요, exciting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이 exciting 이라고 하면 신나는, 또 흥미진진한 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도 뭐 exciting 내지는 아니면 excited 라고 해서 참 많이 쓰이고요. 우리나라 말에서 이 exciting이 쓰일 때는 여러분 그냥 딱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뭔가 그 신나고 흥미진진한 뭔가 몸 쓰는 무언가, activity랑 비슷한 말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exciting하고 낭만적인 재주래요. 자, 낭만적인 재주라고 하면 뭔가 딱 바다 딱 보면서 그 돌들, 그 현무암들 딱 있고 나무 의자에서 바다 딱 보면서 벤치에서 경치 감상하는 거 낭만적입니다. exciting은요, 뭔가 가서 뭔가 활동하는 거예요. 막 수영도 하고 또 거기서 막 바나나 보트도 타고 뭐 패러글라이딩 같은 것도 하고 요런 건 이제 exciting. 강원도 익사이팅 스포츠 인제 내린천이라고 써 있어요. 저는 이 인제 내린천에서 그 래프팅을 아마 3번인가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그나마 이제 유속이 좀 빠르다고 알려진 곳이고요. 여기서 하다가 이제 보트 타고 내려가다가 몇 번 뒤집어져도 봤어요. 그냥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막 노 저으면서 가다가 막 출렁출렁 하다가 한 번 기억나는 게 회사에서 그런 데 가요. 근데 보통 회사에서 그런 데 가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회사에서 놀러 갈 때 되게 신났거든요. 어쨌든 가면
가서 타다가 바위가 옆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게 배가 바위로 올라가서 이게 빵 뒤집어졌던 생각이 나는데 뭔가 그렇게 이제 유속이 빠르고 몸 쓰는 거 exciting sports라고 하고요. 어떤 호텔에서 exciting 호캉스 패키지를 선보였대요. 아마도 호텔에서 뭔가 이제 활동을 하고 아니면 호텔 근처에 뭔가 몸을 쓰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떤 감독이요. 어려웠지만 exciting한 경기였다고 이야기해요. exciting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exciting 스포츠 60대 여성을 모집한다라고 exciting 스포츠에 도전할 60대 여성을 모집한다라는 글도 있었고요. 액티비티 마니아를 위한 exciting 괌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괌 가보셨습니까? 네, 저는 괌에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서 해외를 갔다 온 지 뭐 2년은 좋게 당연히 넘었죠.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1년에 또 한두 번씩은 또 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아내가 아이 임신하고 또 아이 태어나서 아이 키우다 보니까 놀러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뭐 한돌 정도쯤 됐을 땐가 그때 이제 괌에 가자라고 해서 미리 휴가도 다 내놓고 비행기표 예매해놓고 저희 어머니랑 같이 저랑 어머니랑 아내랑 아이랑 넷이 가는 걸로 예약까지 다 해놨어요. 근데 아이가 가기 전에 좀 아픈 거예요. 중이염이었던 것 같은데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에에에 하던 시절이었죠. 갔어요. 가서 괌 좋다 좀 되게 한적하더라고요. 딱 이렇게 앞에 바다도 보이고 이왕 놀러 가는 거니까 호텔에서 딱 찾아 그래서 했는데 첫날 밤에 아이가 좀 이렇게 열이 나요. 그리고선 두째 날 밤에 아이가 너무 열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박 5일 갔는데 호텔 환불도 안 되는 거. 환불 안 되는 걸 사면 싸잖아요. 그래서 한참 전에 예약해놨는데 환불 안 되는 거 애 아파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한번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한번 또 가보고 싶긴 하네요. 그죠? 모터보트 타고 익사이팅하게 즐기기. 익사이팅. 신나고 흥미진진한 거구나. 몸 쓰면서 뭐 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있는 단어는요. cover고요. 이 cover는 정말 많이 써요. cover는 뭐냐면 덮개 라는 뜻으로 우선 많이 쓰이고요. 잡지나 아니면 요런 거 책의 표지도 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얘기할 때 또 어떤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을 내가 대신 잘 수행해 주는 건 역시도 커버라고 하거든요. 우선 덮개부터 볼게요. 매트리스 방수 커버. 딱 주부분들은 다 아시죠? 매트리스? 이거 물 안 닿게 커버 씌우면 돼. 이거 싸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콘센트 커버는요. 콘센트 덮는 거 콘센트 커버. 실외기 커버는요. 에어컨. 제가 얼마 전에 이사했는데 이사하는데 에어컨을 새로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걸 떼다가 거기다 그냥 달았는데 비용이 정말 비싸더군요. 그래서 이거 이사하는 게 돈이 진짜 많이 드는구나 또 깨달았는데 어쨌든 실외기에 뭐 먼지 들어갈 거야 씌우는 거 실외기 커버라고 하고요. 이 노트북 또 아니면 컴퓨터 하는데 쓰는 이 키보드를 덮어두는 거 키보드 커버, 선풍기 덮어두는 거 선풍기 커버라고 하죠. 뭐 하드 커버, 소프트 커버, 커버 글라스 나와 있는데 하드 커버는 뭘까요? 네, 커버는 커버인데 딱딱한 커버 하드 커버라고 해요. 그 반대로 소프트 커버는요? 말랑말랑해서 뭐 선풍기 씌우는 커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소프트 커버일 거고요. 커버 글라스는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여기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 위에다가 커버 글라스 씌울 수도 있어요. 덮어놓는데 뭔가 이제 유리 같은 걸로 좀 보호할 수 있도록이요. 어떤 사람이요 매거진 커버 주인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매거진 하면 잡지죠. 잡지의 커버. 이거 싸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죠? 여기 책 보면 책에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요거를 이 커버로 싼 거예요. 이게 바로 커버가 되겠죠. 또 뭐 미래소년이라는 친구들이요 핑크 나우를 커버했다라고 해서 요새 뭐 어떤 노래를 커버했어요. 어떤 노래를 뭐 커버할 거예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건 이제 마치 그 노래를 커버 덮듯이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처럼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 댄스 커버라고 하면 췄던 춤 똑같이 추는 거고 또 노래 커버라고 하면 불렀던 노래 똑같이 따라 부르는 거 커버라고 합니다. 중국이요 2천만 대 이상 전기차 충전 수요를 커버한대요. 뭐예요? 뭔가 어떤 걸 커버했어요 하면은 잘 수행하고 대신 수행하는 거 커버라고 이야기한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오늘이요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오늘은
맨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오늘 강의 좀 일찍 끝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끌려서 끝날 때가 다 돼가죠. 그래서 제가 시간 보면서 막 계속 빨리 읽다 보니까 목이 좀 아픈데 목소리가 좀 여성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냥 천천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posses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한국말은 position이라고 해요. 위치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뭉쳐야 찬다 2 축구하는 거 있죠. 거기서 포지션 변경 리빌딩 성공이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포지션 축구에서 공 막는 사람 누구요? 골키퍼요. 골 넣는 사람은요? 공격수죠. 그렇게 축구에서도 각자 정해놓은 포지션 위치라는 게 있죠. 그런 거 우리가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야구에서 김하성 선수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리그 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나 필요한 포지션 어디든지 뭐 2루수를 하든 3루수를 하든 유격수를 하든 필요한 곳 어디든지 간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그 친구 말이야. 회사에서 포지션이 좀 애매해. 위치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일을 잘해서 이걸 시키고 저 친구 저걸 잘해서 여기 시키는데 얘는 약간 애매해. 뭐가요? 포지션이요. 뭔가 그 축구팀에서 하는 역할처럼 좀 역할, 위치, 자리라는 뜻으로 쓰인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약간 주식이나 투자에서도 포지션이라는 용어가 참 많이 쓰입니다. 주식에서 현재 포지션과 향후의 대응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주식이든지 비트코인이든지 뭐 어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포지션이란 말을 많이 쓰고요.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내가 돈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살지 아니면 팔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보통은. 그죠? 그래서 내가 없는데도 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short 포지션이라고 해요. 사는 건 long 포지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주식이나 경제학에서 용어들을 쓰는 건데 요거는 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구나. 현재 포지션 뭐 내가 어떤 걸 샀는지 얼마나 샀는지 요런 걸 이제 포지션이라고 이야기한다. 밑에 보면요. 1가구 2주택 어떤 포지션 취해야 이제 물음표가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1가구 2주택 있으신 분들 뭐 기다리고 참아야 되는지 아니면 뭐 하나 팔아야 되는지 또 사도 되는지 요런 포지션 어떤 위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런 일이 있습니다. 마케팅의 처음과 끝 STP라고 해서 요거 경영학과 가면 배우는데요. 저기 그 뉴스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 하려면 세분화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고객들을 예를 들면 친절한 영어 교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딱 타겟팅을 해놨거든요. 45세 이상의 여성 고객이라는 걸 딱 세분화 해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 좋을까? 어떤 그 시장 내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업체들보다도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친절하게 영어의 아주 쉬운 부분부터 가르쳐 드려야겠다라는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 친절한 대학 채널 보고 제 채널이랑 똑같이 따라 하시는 분들 지금 꽤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찾아봤는데 그래요.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참 여러 번 생겼었습니다. 벌써 10명이 뭡니까? 더 생기셨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꾸준히 계속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좀 꾸준히 잘 하셔가지고 좀 뭐랄까 좀 좋은 아이디어도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거 이제 보고 얼마든지 따라 하셔도 되니까 그분들도 뭔가 이제 영어 공부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도 조금 좀 이제 보고 한 수 좀 배우려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는요 window가 되겠고요. 너무 쉽죠. 윈도우 창문입니다. 뭐 윈도우라고 쓰셔도 되고요. 저는 당연히 윈도우일 줄 알았는데 그 한국말로 표준으로 이걸 써놓으면 윈도가 맞대요. 윈도 창문, 창구, 컴퓨터 OS라고 써놨는데요. 뭐 밑에 보면요, 뭐 너무 쉬운 말들이에요. 쇼 윈도우에 벌써 여름이 왔다. 쇼 윈도 뭐죠? 저기 백화점에 보면 그 진열해 놓는 거 쇼 윈도우라고 하죠. 또 어떤 부부가요, 쇼 윈도우 부부란 오해를 많이 받는데 쇼 윈도우 부부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다정하고 뭐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친하지도 않고 그냥 보여주기식 부부 쇼 윈도우 부부라고 하고요. 제가 뭐 그 밑에다가 뭐 이것저것 많이 작성해 놨는데요. 간단히 보면 컴퓨터 구매할 때 윈도우 포함 가격을 저희가 이제 컴퓨터 사면 한 100만 원짜리 사면 110만 원 막 이렇게 받아요. 윈도우가 깔려 있으면요. 근데 이 윈도우를 저 이제 컴퓨터 같은 거 많이 사니까 해외 사이트에서 그 정품이에요. 그 해외 사이트 이베이 같은 데서 사면은 그 윈도우 막 7,000원, 8,000원에 팔아요. 그리고 요새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들여와서 쿠팡 같은 데서도 막 5,000원 주고 팔던데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뭐 이것저것 써 있는데요. 오늘 강의는 이쯤 하고 마무리 좀 지을까 합니다. 제가 그 강의 처음에는 사실 이야기할 때 여전히 조금 살짝 긴장되는 것도 있고 말을 편하게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제 영상을 처음 클릭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 때문에 그렇고, 이제 강의가 끝나가면 제가 아마 강의하면서 좀 실실 웃는다라는 표현이 이게 뭐 썩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근데 이제 강의하다 보면 마지막쯤 오면 그냥 실실 웃음이 좀 나요. 여러분께 강의를 하다 보면 실실 웃음이 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를 진짜 너무 좀 뭐랄까요? 제한테 강의 듣는 거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강의 끝까지 얼마나 많이 보시겠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 아들 제가 그래서 진짜로 제 아들이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이뻐해 주실 분들만 계신 마지막에 한번 불러다가 한번 소개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했었는데, 그때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었어요. 평소보다 한 2배 이상 댓글이 달렸었고, 저희 아들이 어디 가서 막 자랑하더라고요. 막 유튜브에 나왔다 막 자랑했었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 오늘 강의는 오늘 수업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죠. 여러분이랑 요거 한 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옛날부터 이 두 번째 채널 개편한다 맨날 말씀만 드리고 개편을 못 했었는데, 지금 이 채널 상단에 보시면 채널 아트 바뀌어 있을 거예요. 제가 딱 사진 있고 나를 바꾸는 이야기라고 바뀌어 있을 거고, 이 채널 이름도 친절한 대학 기초영어에서 친절한 대학 알파벳 B로 바뀌어 있죠. 네, 바꿔놨고요. 앞으로 수업 한두 번 정도만 더 하면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 모시고 좀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50대 60대 또 뭐 은퇴라거나 이런 건강이라거나 관련돼서 책 내셨던 저자분들이랑 연락을 했고요. 지금 벌써 한 3-4분 정도 이제 인터뷰 일정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뭐 전문적으로 내가 나중에는 50대는 어떤 시간을 보내야지, 60대 어떤 시간을 보내야지라고 미리미리 생각해 놓으시고 그걸로 책도 쓰셨던 분들이 와서 좀 좋은 이야기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랑 외래 강의는 거의 다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제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강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